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우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고 답답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물론 뭐 시장의 섹터를 잘 보시고 방향성을 잘 읽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별 무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과거 주도주의 목이 매서 이런 종목군들만 잡고 계셨더라면 굉장히 또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연속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시장이 뜨겁고 화끈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좀 무거워지더니 지금은 정말로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변했습니다. 1월 달에 이미 만들어졌던 개인 투자자의 20조 원에 달하는 이 매물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근데 그 매물벽에 추가적인 매물이 이제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2위를 돌파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20조 플러스 20조, 40조의 매물을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위로 올라갈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종목군들을 매매하기보다는 변해가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종목을 선별하고 매매 방식을 바꿔가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외쳤던 게 소비 관련된 소비, 유통 뭐 이런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해야 되고, 뭐 기존의 주도주를 쳐다보지 말아야 되며 등등의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매매를 계속 해왔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뭐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보니 어제 오늘 특히 장 막판에 투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연속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내일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겠지만, 이 시장에서는 그동안 쌓여있는 이 신용 매물과 그리고 이 자리는 꼭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투매가 본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자리가 아마 내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시장 주의하고, 또 특히 오늘도 포지션을 줄여서 아예 포지션을 없애면서 넘어가는 이유가 그런 변곡점의 클라이막스가 내일 혹은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일 잘 보면서, 그러니까 내일 시가부터 본다라는 것보다 10시 이후에 그 클라이막스가 크게 달하는 부분 혹은 월요일날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큰 틀에서는 아주 저는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수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수도 지수지만 이 섹터의 흐름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시장은 바라보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거를 팔아먹고 어떤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지, 결국 이 주식 주가의 시세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 돈은 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아무리 좋은 주식, 아무리 좋은 회사도 투자 심리가 무너져 있고 돈이 가지 않는 이런 섹터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 돈을 쫓아서 가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장기 투자, 그러니까 바닥에서 완전히 진행하는 장기 투자와는 좀 다른 개념이겠지만, 아무튼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섹터를 파악하고 그 섹터를 쫓아가면서 그 섹터의 초기 시세를 계속 발굴을 해 나간다면 이 어려운 시장 잘 극복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두가 길었네요. 자, 그리고
카페에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뭐 신규 가입 문의를 몇 분이 계속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네 거기에 기간 상관없이 네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전일 해외 증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지표에 놀라며 미 3대 증시가 거의 급락 마감을 했죠. 이미 예정되어 있던 흐름 속에서 시장은 하락의 핑계를 저는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이 쌍봉을 만들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보면은 이런 쌍봉을 만들고 이때 굉장히 좋은 호재가 많았어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많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뭐 참여하는 시장 전체의 70% 이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라는 기사들과 함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때가 상투가 나왔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 중요한 구간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고점 구간에서 호시적 발표를 했어요. 즉 호재가 나왔는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똑같이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시장 고점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게 또 발생하더라도 계속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창 초반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양지수 개파락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실적으로 보면 시총 상위 종목의 큰 폭의 회복보다는 타 섹터, 타 종목의 반등에 오후장 기존의 대장주는 추가 하락을 했고 타 섹터 종목군들은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뭐 지수적으로 일단은 본다면 오늘 개파락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 시장 보면은 이렇게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파락을 이 정도 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8까지 순식간에 빠졌다가 이거를 좀 끌어올렸는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그러니까 종목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사실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다 거기서 그 자리죠. LG 화학이나 삼성 SDI나 삼성 SDI는 오히려 더 밀렸고요. 또 네이버, 카카오 사실 시가 개파락 이후에 반등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만큼 이런 과거의 주도주들이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못 올라오다 보니까 주식시장 자체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이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시장은 뭘 걱정하나요? 인플레이션의 발생에 따라서 연준이 조기에 테이퍼링을 할 것이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네, 국채 금리의 수익률을 움직였고 그러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이런 은행과 보험 그 다음에 이런 쪽 그 금리에 민감한 섹터로 오늘 수급을 옮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된 은행업종, 보험업종 섹터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요. 관련해서 저희도 오늘 관련해서 이제 매매를 했던 거는 하나생명하고 하나손해보험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잘 내고 나왔습니다. 트렌드에 맞게 대응을 하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라고 보여진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3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의 강도가 유례없이 강하기 때문에 현 시장을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네, 지수적으로 보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첫째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몰매를 막고 있는 것은 과거의 대장주들입니다. 몰매를 막고 있어요. 과거의 대장주가 뭐 IT 반도체 할 거 없이 IT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뭐 서비스 섹터 완전 몰매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일단은 쳐다보지 마시고 이쪽이 바닥을 잡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공략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장세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던지 아니면 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딱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쉬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보험 이쪽 섹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은행 쪽은 제가 계속 언급드리지만 하나 정도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보면 바닥권에서 기업은행 계속 잘 올라오고 있고요. 뭐 우리금융 지주라든지 BNK 금융 지주라든지 이런 중소 금융 지주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시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지수가 올라왔고요. 지금 보험 섹터도 이제부터 포트폴리오를 제가 지난주에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롯데손해보험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움직이고 있죠. 대바닥권 종목군들이 이제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롯데손해보험,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 동양생명, 지금 보험 섹터도 굉장히 시장 대비 반대편에서 지금 방향을 돌아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험 안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 섹터에서 또 하나 추가를 해서 가시면 저는 큰 무리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도 국산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했는데 일단 어제 좀 시장에서 중심을 보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이제 말 그대로 시장에서 이렇게 박살 나는데 초대량 거래량을 터치면서 움직였었고, 오늘 오전에 개파락 출발했지만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기준을 잡고 이제 서린 바이오를 매매를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고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린 바이오를 매매를 했다면 어제 이제 서린 바이오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저희도 서린 바이오를 어제 매수를 해서 넘어왔었는데 이것만 하나 볼까요? 매매를 많이 해서 서린은 어제 종가 베팅을 하고 추가로 매수를 더 해서 어제부터 이제 진행이 됐죠. 종가 베팅을 하고 여기에서 반 팔고 다시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더 했어요. 계속 위로 사기만 하다가 사실 좀 안타깝게 상한가에서는 못 팔고 이때 스탑로스를 걸어놔서 전량 저는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린바이오 매매를 뭐 1박 2일 굉장히 뜨겁게 좀 매매를 좀 했던 것 같고, 원래 같으면 저는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 홀딩을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물론 좋지만 과거 기아 애플카의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시장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끌고 가기가 조금 부담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매일장 또 제가 하는 매매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내일장 다시 공략을 해서 매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의미 있는 매물대를 여기서 박스권 돌파가 일어났죠. 그리고 음봉매집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음봉매집을 발생을 하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일단은 다 걷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자리 언저리가 온다면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죠. 지금 시장에서 뭐가 가장 뜨겁나요?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지만 mRNA 계열, mRNA 백신에 대한 이슈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CMO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는 가장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슈의 종목을 매매하고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전일 강했던 두나무 테마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저는 굉장히 강했었죠.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이 두나무의 상장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나왔었는데 좀 많이 밀렸어요. 좀 밀리면서 그런 부분이 좀 희석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장 초반에 이 머스크가 기존에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슈였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 네, 보류하겠다 하면서 이 상한가 같은 종목이 좀 급락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제 기준에서는 이 재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락을 했었고 강하게 상한가를 간 다음에 시장 영향으로 빠졌다면 이러한 자리가 좋은 매매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회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네, 적당한 수익에 매도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왜 지금 이 상한가 종목군들을 계속 보여드리냐면 요새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강한 종목군들의 눌림을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눌림을 본다라고 하면 상한가를 갔던 종목군들의 눌림 매매를 차라리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고요. 어제 들어간 거죠. 어제 들어가서 위에서 팔고 그 다음에 텔레칩스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강했던 종목인데 이런 것도 눌림에 들어가서 네, 이거는 추가 매수를 했던 부분이에요. 들어간 건 여기서 들어가서 돌파할 때 팔고 네, 해주는 거. 강한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매매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가장 강한 종목의 눌림. 그리고 시장이 조금 정상화가 됐을 때, 네, 일반적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소비 유통 섹터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비 유통 섹터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번 조정 이후 눌릴 때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이제 골프 관련된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휠라홀딩스 그리고 가스텔 바자 얘가 이제 조금 다크호스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스텔 바자 그리고 크리스 FNC까지 해서 전부 다 현재 골프 섹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런 종목이 시장의 영향으로 밀렸을 때 소비 유통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프존도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입니다. 나중에 추에 밀릴 때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자, 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봤던 종목군들 중에 이제 태용로직스, 특수건설, 장주에 다 반등 나왔고, 현대 이 종목은 좀 뺄게요. 빼고, 텔레칩스도 매매를 했으니까 빼고, 태석도 빼고, 백금 TNA, 한국선제, 종목군들 한번 보면, 백금 TNA도 어제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초반에 들어가셔서 그냥 매매를 했으면 네, 충분히 수익을 낼 구간이 있었을 거고요. 한국선제도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시가에 들어가서 이거 다 먹고 나왔습니다. 다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개인적으로 좀 고생을 했던 게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전부 다 지금 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냐면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살아남기 때문에 강한 종목 위주로 좀 봤었고요. 이 종목은 매매를 하면서 조금 고생은 했었는데 그래도 저 수익으로 마무리는 지은 것 같아요. 시가에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약손절하고 다시 시가 돌파할 때 들어가서 나머지는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강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 보이고, 얘가 이제 6월 14일 날 최장암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을 아스코에서 공개를 하게 되죠. 만약에 그 전에 지수에 의해서 좀 밀린다라고 하면 관심을 갖고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서도 이렇게 뜬봉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 만큼 이 종목이 쉽게는 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까지 눌렸을 때 종목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
이 정책 테마주 가운데서 대우에이엘이 이 GTX D라인을 가졌던 종목이죠. GTX D라인과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상한가 이후에 좀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중심봉 사이 정도 언저리 떨어지면 적절한 구간에서 눌림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우에일도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우 AL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따로 언급을 안 하겠지만 아마 영상을 제가 주말에든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카페에다가 만들어 볼지 생각을 하고, 당연히 대형주는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잡아야 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잡아야 될지 계산을 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앞으로 1주나 2주 안에 굉장히 좋은 또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시장 어려우시면 좀 쉬시고, 네, 너무 무리하게 비중 베팅을 친다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다가 어느 정도 지수가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서서히 다시 시작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